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70년으로 영국 최대 집권 군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로서 96세까지 살고 서거했습니다. 제가 있는 캐나다에서도 공식적으로 애도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연방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퀸 엘리자베스 죽음을 애도하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족, 여왕의 존재의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국은 100년 전에 미국을 기축국으로 만들어준 장본인이었고 그 전 100년을 유지했던 기축국 영국입니다. 기축국을 만들 당시에 존재해 있던 96세의 엘리자베스 2세이기 때문에 최근 근대사에 살아있는 중심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100년을 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국도 변해야 한다는 게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 아들 74세 찰스 왕세자가 즉각적으로 찰스 3세로서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는데, 찰스 왕세자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 오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8일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코틀랜드 멜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는데, 불과 이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친 크립토 신임 총리를 임명하면서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서거하신 겁니다. 여왕은 4월에 70년간 같이 보낸 남편 필립공 옆에 있죠. 필립공을 떠나보낸 후 급격히 쇠약해졌고, 작년 10월에는 입원을 하기까지 하고 올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지냈던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이 기축국 그레이트 리셋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셨습니다. 자, 우연일까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날 유럽중앙은행 ECB는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0.5에서 1.25로 0.75%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큰 발판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유로화를 도입한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럽과 영국은 미국을 지탱해주는 준기축국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유럽은 디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를 유지시켜주고, 미국을 유지시켜주지만 이제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유럽마저 마이너스 금리, 자 여기 보시면 0%지만 실질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0.5로 1.25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인류의 역사상 첫 슬픈 날이 되는 거라고 코인 노마드는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8년간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서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에 유럽중앙은행이 나선 겁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 인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정책들이 단호하게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서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 압박과 공급망 차질이 물가 상승세를 가속한다고 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장기간 목표치 2%, 자 물가 수준 2%가 아니라 20%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이럴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는데, 이번 자이언트 스텝은 물가 상승률을 시기적절하게 알맞은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다 거짓말인 거 아셔야 합니다. 금리는 한번 올라가면은 물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상승한 뒤에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말뚝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미디어와 모든 사람들, ECB 총재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상된 것은 다시 내려올 수 없다. 미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는 수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에서 연준 관리로서 첫 연설을 하였는데, 민간 부분보다 덜 암호화폐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리플랩스의 전 고문이기도 한데 친암호화폐 정책에서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말들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되지 않은 다른 개인 자금과 마찬가지로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바는 나는 의회가 특히 지불 수단으로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신중한 규제 내로 가져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요. 한편 라엘 브레너이드 연준 부의장은 은행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이 전통적인 금융에서 보여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 중 하나이며, 이러한 위험이 주요 핵심 금융으로 유출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전념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과도한 긴축을 의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21년 11월 미국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것이며 의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라고 말해서 11월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 OSTP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크립토 전력량 보고서는 크립토업계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정기 사용은 시장, 정책, 지역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두면 암호화폐, 크립토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국가 환경 목표를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암호화폐 자산이 시간당 1,200억에서 2,400억 킬로와트-아워, 전 세계 연간 총 전력 사용량의 0.4%에서 0.9%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 크립토 비중은 미국 전력 사용량의 최대 1.7%와 전 세계 암호화폐 운영의 약 33%, 3분의 1을 소비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업계의 미래 에너지 수요는 예측할 수 없으나 어떤 운영 표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환경보호국 EPA, 에너지부, DOE 등 주정부 등이 관련 당사자 간의 논의를 시작하여 보다 깨끗한 미래를 위해서 표준 개발을 협력해야 된다라고 백악관과 조 바이든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50%, 2005년 대비 52%를 줄여야 하고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 전력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있으면은 전 세계 환경 파괴가 크립토, 암호화폐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은 느낌이 잠시 들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